안녕하세요. 전국시대 홍태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전국시대 오늘부터 함께하게 된 포항 MBC 신입 아나운서 박세아입니다. 네, 박세 아나운서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첫 방송인 만큼 각오와 소감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어제 너무 설레서 잠이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딱 한 가지 다짐한 게 있습니다. 제 온 에너지를 모아서 시청자분들 즐겁게 해드리겠습니다. 네, 저도 옆에서 함께 노력할 테니까요.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첫 소식부터 만나볼까요? 네, 우리 지역은요, 이번 주 내내 비 소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무더위가 곧 찾아오겠죠. 이럴 때는 꼭 챙겨야 하는 필수품이 있다고 합니다. 바로 양산인데요. 우산은 많은 분들이 잘 챙기시는데 양산은 거추장스럽다는 이유로 잘 챙기지 않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남자들은 이 양산이 여성들의 소품이라는 생각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햇볕은 무시라고 남자가 좀 타면 어떤노?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양산은 많이 쓰지 않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온열 질환자의 비율도요, 남성이 여성보다 더 높다고 합니다. 하지만 여름철 남녀 할 것 없이 꼭 챙겨야 하는 필수품, 양산을 써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지금 화면으로 함께 보시겠습니다. 다시 돌아온 데프리카의 계절. 푹푹 찌는 무더위에 여성들의 전유물로 여겨졌던 양산 쓰기에 도전하는 남자들이 늘고 있다는데, 양산도 당연히 나의 필수품이라고 생각해요. 나의 개성이고. 좀 피부를 좀 보호하고 이런 데 쓰는 게 아닐까. 남자한테 참 좋은데 뭐라 표현할 방법이 없네. 올여름 태양보다 더 핫한 남자들의 양산 쓰기가 지금 시작된다. 낮 최고 기온 30도를 웃도는 날씨. 대구 시내 한복판에선 양산을 든 남성을 찾아보기가 쉽지 않은데, 그래서 직접 물어봤다. 그 남자가 들고 다니기에는 좀 거추장스럽기도 하고. 젊은 애들 같은 사겠는데 그죠? 나이는 일부러 사서 쓰긴 그렇고 그냥 다니죠. 쓰고 싶다는 생각은 하지만 보기에 조금 그럴까 싶어서 못 쓰고 있죠. 너무 여성스럽기도 하고 또 디자인이 또 그렇잖아. 레이스 달려있고 약간 그런. 여성용 양산 쓰기도 그렇고 또 우산을 쓰기도 좀 애매한 게 있어서. 대구 사나이들이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그 이름 양산. 사전적인 정의에서도 여성들이 쓰는 물건이라는 인식이 일반적인데, 하지만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되면서 남자들도 양산을 쓰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폭염으로 고생하는 이웃나라 일본에서는 이미 남자들의 양산이 일반화되고 있는 추세. 남성들에게도 양산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확산되면서 올해부터는 자녀가 아버지에게 양산 선물하기 운동도 진행 중이다. 여름 무더위 때문에 데프리카로 유명한 대구 역시 최근 남자 양산 쓰기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는데, 시민들이 폭염에 가장 손쉽게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고민을 많이 한 끝에 시민과 함께하는 양산 쓰기 캠페인이 가장 효과적이라 판단되어 가지고 저희들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폭염주의보가 처음 발효되는 다음 날인 5월 24일 동성로 일대에서 그 범시민 양산 쓰기 캠페인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7, 8월 두 달간에도 라디오 등 공연 캠페인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남성의 양산 쓰기 필요성이 제기된 건 지난해 온열 질환 환자 수가 남성의 비율이 여성보다 무려 3배나 높게 나타나면서이다. 그러나 아직까지 양산이 여성 필수템이라는 인식 때문에 촬영도 쉽지 않았는데, 양산 한번 써보실래요? 양산은 왜요? 아니요, 진짜 괜찮아요. 하지만 제작진에게 한 줄기 빛이 되어준 이가 있었으니 바로 담당 조연출. 우여곡절 끝에 일일 양산 실험맨 섭외 완료. 낮 기온이 가장 높다는 오후 1시, 지열 온도는 무려 43도인데 양산 쓰기의 효과는 과연 어느 정도일까? 대학 볕에서 5분 동안 있을 때와 양산을 쓰고 5분 동안 있을 때 체온 변화를 재보기로 한 제작진. 과연 그 결과는? 양산을 썼을 때 체온이 3도 정도 내려가는 것을 직접 확인할 수 있었다. 그 일본 환경성 연구 결과에 의하면은 햇빛이 따가울 때 양산을 쓰시면은 주변 온도는 7도, 체감 온도는 10도씨 정도 저감 효과가 있습니다. 처음에 양산 써보라고 했을 때 약간
남자로서 약간 꺼려지고 부담스럽고 했는데 이제 막상 써보니까 확실히 온도가 낮아지는 걸 느꼈고 앞으로 양산을 쓰고 다니라고 하면은 계속 한번 쓰도록 노력해 볼 것 같아요. 자외선을 가장 많이 받는 부위가 두피가 되는데 자외선을 많이 받게 되면 탈모의 원인이 되기도 하고요. 또 거기뿐만 아니라 백내장, 환반변성처럼 눈의 문제, 피부에는 기미나 피부암 같은 문제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자외선을 차단하면 당연히 좋겠고 그 쉬운 방법 중에 하나가 양산이라고 생각됩니다. 남자의 최대의 적 탈모를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여름철 양산 꼭 쓰자고요. 요즘은 더위뿐만 아니라 미용과 건강에 신경 쓰는 남성들이 조금씩 늘어나면서 양산 매장의 풍경이 바뀌고 있다는데 요즘에 남자들도 자외선 많이 받으면 기미가 많이 생겨요. 그래서 양산 쓰면은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양산 사러 왔어요. 무게는 가벼운지 자외선 차단은 잘 되는지 직접 써보는 모습이 한두 번 사본 솜씨가 아닌데 들어. 아마마마 양산 밑에서 왜 이러실까? 괜찮아? 괜찮아요. 당연히 요즘에는 남자들도 팔찌도 하고 목걸이도 하고 다 하지 않습니까? 양산도 당연히 나의 필수품이라고 생각해요. 나의 개성이고. 한번 보여줄까요, 이거? 예쁘죠? 네. 요새 이게 안막이라고 되게 잘 나가요, 이런 거. 요새 남자들도 많이 쓴다고 해요. 패션에 민감한 전문 오빠야들 마음도 저격 중. 요 정도 느낌은 가벼워요. 햇빛 때문에 좀 이제 좀 자외선도 좀 심하고 하니까 좀 양산 좀 사고 싶어서 일단 왔습니다. 익숙치 않아가지고 좀 걱정을 했었는데 오늘 보니까 색깔도 괜찮고 좀 가볍기도 해서 여름철 들고 다니기도 편할 것 같습니다. 양산을 처음 구매하는 남성들을 위한 팁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UV 차단율이 높을수록 더 좋고요. 그리고 색상은 이왕이면 짙은 색깔. 차단율이 더 그만큼 높으니까 검정, 곤색 이런 게 더 높으니까. 그리고 한 겹보다는 두 겹이 더 한 번 더 막아주니까 더 좋은 것 같아요. 남자 양산의 경우 화려하고 아기자기한 여성 양산보다 심플하면서도 간편한 것이 특징. 올여름은 안막으로 코팅된 양산이 유행할 거라고. 그 양산 원단으로는 자가도 원단을 많이 씁니다. 이게 자외선 차단율이 거의 99% 이래 나오니까 이런 걸 많이 쓰고요. 그리고 또 폴리에스테르, 이거는 구김이 잘 안 생기고 우산용으로 양산용으로 다 써도 됩니다. 여기 발수 방수 기능이 좀 딴 것보다 탁월하기 때문에. 여기서 드는 궁금증 하나. 흰색 양산이 좋을까? 검은색 양산이 좋을까? 검정색이 자외선 차단율이 좋습니다. 좋고 흰 거를 하면은 안쪽에 흰 거를 대면은 그 자외선이 반사가 되기 때문에 거의 다시 얼굴로 옵니다. 그러면은 아무래도 안 나쁘겠습니까? 두 번째 궁금증. 비 올 때 우산 대신 양산을 써도 될까? 비 올 때 양산 써도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는데요. 그 발수 기능이 있는 거는 쓰면 되고요. 발수 방수 기능이 있는 거는 그 양산 중에는 그 방수 기능이 없는 게 있으니까 뭐 많이 쓰면은 오래 쓰면은 이제 비가 스며들죠. 폭염을 이기는 남다른 아이템 양산. 패션 아이템으로 또 다른 건강 아이템으로 체감 온도는 다운, 건강 온도는 업. 남자들이여 올여름엔 당당히 양산을 써보는 건 어떨까? 네, 여름철 양산을 꼭 챙겨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 자외선이 탈모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양산 꼭 써야겠다고 마음먹은 분들 많았을 것 같습니다. 네, 자외선 차단은 우리 건강과도 직결되고요. 또 양산을 쓰면 체감 온도가 10도나 내려간다고 하니까요. 올 여름에는 우리 남성분들 꼭 양산 챙기시길 바랄게요. 네, 우선 저부터 좀 하나 장만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우스의 다음 소식은요. 여행의 목적지를 설정하는 새로운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SNS입니다. 네, 핫플레이스를 찾아가는 가장 빠른 방법. 오직 SNS 검색만을 이용해서 광주로 여행을 떠나보겠습니다. 함께 가시죠.
관련 게시물이 많고 이 좋아요가 많을수록 핫플이란 뜻 아니겠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트렌디한 여자답게 SNS 세상으로 이 하루를 가득 채워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함께 SNS 안으로 떠나보시겠어요? 들어가자. 가자. 해시태그만 달면 원하는 결과를 얻어낼 수 있는 SNS 세상. 그래서 시작된 박지선의 SNS 여행기. 지금 바로 출발! 뭘 하면 좋을까? SNS 첫 여행기 어떤 걸로 시작하면 좋을까요? 배는 불러서 맛집은 나중에 가도 될 것 같고 광주 체험 검색해보는 게 어때요? 광주 체험 엄청 많다. 뭐 네트백 만들기 뭐 이런 플라워 관련된 것도 많고 펀치니들? 이거 괜찮은데? 어디지? 양림동이에요. 양림동. 우리 양림동으로 첫 코스 결정합시다. 가시죠. 관련 게시물만 50만 개 이상, SNS 성지로 불릴 정도로 유명한 양림동이지만 아직 알려지지 않은 공간도 많다는 사실. 와, 알록달록 형형색색 여기 너무 귀엽고 예쁘다. 안녕하세요. 야, 제가 오늘 SNS 여행기를 좀 시작하려고 하는데 첫 코스가 여기예요. 뭐가 다양하게 많더라고요, 체험이. 어떤 것들이 있어요? 여기 지금 실로 할 수 있는 다양한 것들을 경험해 보실 수 있는데, 우선 뭐 펀치니들이 있고 코바늘로 네트백도 만들 수 있고, 뭐 옷을 활용해 가지고 업사이클링 할 수도 있고. 실로 할 수 있는 수많은 체험들. 보기만 해도 너무 시도를 해보고 싶은데 오늘 그러면 제가 함께 할 수 있는 수업이 있을까요? 우선 처음이시니까 간단하게 할 수 있는 펀치니들 오늘 한번 해보시는 게 어떨까요? 어머, 펀치니들이요? 평소에 바늘이나 실과 그렇게 친하지는 않지만 야심차게 도전해봅니다. 실을 끼우는 것부터 알려드릴게요. 네, 바늘을 보시면 여기 뒤에 링이 하나 있어요. 그 링에서 이렇게 턴실 통과해서 네, 앞부분에 있는 구멍에 통과시키는 거예요. 원래 이럴 때는 침을 좀 발라주잖아요. 원래 그런 거잖아요. 네, 역시. 네. 자, 거봐요. 그러시면 이 침이 가운데 최고라니까. 홈에다가 실을 집어넣는 거거든요. 작업 준비 다 되셨고요. 이제 여기서 수트를 이렇게 가볍게 들고 이제 어느 구멍 하나를 정해서 그 구멍에 찌를 거예요. 그리고 바늘을 가볍게 빼서 옆으로 이동. 어머! 하는 법이 워낙 간단해서 곰손도 금손으로 만들어준다는 펀치니들. 참 쉽죠잉. 벌써 이렇게 결과물이 대강 예상이 될 정도로 보여요, 보여. 뿌듯해. 진짜 내 거 너무 이쁘다. 진짜 열심히 하고 계신가요? 진짜 나같이 이렇게 완벽하게 이 단시간에 이렇게 스킬을 습득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진짜 끝내줘, 내 실력. 어떻게 재밌으세요? 너무 재밌죠. 잡생각도 안 들고. 근데 결과물이 굉장히 수준급이에요. 완전 이제 아트인데 아트. 아니 근데 어떻게 알고 오셨어요? 저도 이거 SNS에서 보고 이런 게 좀 관심이 있어서 오게 되었어요. 저처럼 SNS 검색을 통해서 이곳에 오셨구나. 네. 포털 검색은 굿바이. 이젠 SNS 검색 시대입니다. 저는 SNS 중에서도 인땡그램을 통해서 선생님을 알게 됐어요. 저는 그냥 전업주부인데 아이들 학교 보내고 조금 오전 시간이 무료했는데 보고 제가 너무 만들고 싶은 것들을 많이 다양하게 체험하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신청하게 됐어요. 평소에도 그 인별그램을 통해서 뭐 많은 것들을 좀 이렇게 찾아보고 하시나요? 네, 굉장히 저희 같은 주부들은 거의 대부분 SNS를 많이 이용하는 것 같아요. 벌써 바탕 채우기에 들어갔는데요. 저 이렇게 말없는 거 보셨어요? 그 정도로 펀치니들의 매력 대단했습니다. 정말 30분도 안 걸렸다니까요. 완성됐습니다. SNS 여행 첫 코스. 아주 광주 체험 재미나게 찾아서 왔는데 이렇게 너무 멋진 완성작 만들어냈어요. 훌륭하죠.
만드는 과정이나 결과만큼 중요한 인증샷 타임. 이 정도면 좋아요 좀 받겠죠? SNS 성지 양림동에 왔으니 펭귄 마을에 가겠지 하셨다면 SNS 초보자. 펭귄 마을의 자리를 넘보는 컬러 마을을 찾았는데요. 알록달록한 벽화에 감성 가득한 글귀까지 양림동의 새로운 핫플로 떠오르는 곳입니다. 이것이 바로 컬러 마을 활용법이래요. 이거거든요. 펀치 니들로 멋진 작품도 만들었고 이 컬러 마을 와서 열심히 사진도 찍으니 슬슬 배가 고파지는데요. 이제 맛집을 좀 찾아가 봐야 될 것 같은데 SNS의 기능이라면 또 뭐가 있습니까? 그 라이브 기능이 있잖아요. 이 소통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맛집을 좀 추천받아 보도록 할게요. 많이 추천해 줘야 될 텐데. 어머, 여러분 안녕하세요. 많이들 들어오고 있어. 좋아요. 여러분, 저 지금 광주에서 가장 핫하고 맛있고 아주 분위기 좋은 음식점을 찾아가려고 하는데 혹시 아는 곳 있으신가요? 있으면 추천 좀 해주세요. 지금 SNS 여행 중이란 말이에요. 네. 저희 친구분들은 제발 입 좀 다물어 주세요. 수완지구요? 수완지구에 뭐 있어요? 그곳이요? 아니 그곳이 수완지구에도 있어요? 그럼 그곳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맛집 보장한다는 거죠? 그럼 제가 그곳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완전 외관부터 심상치 않죠? SNS에서 핫할 만한 딱 그 모습인 것 같아요. 오! 좋다! 여기가 광주야 그리스야? 문 하나만 열고 들어왔을 뿐인데 정말 이국적이죠. 제가 여기 SNS에서 추천받고 왔는데 음식만 맛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멋진 훈남 직원이 있다니 제가 여기에 올 이유가 더 생긴 것 같아요. 그나저나 외관도 그렇고 이야 이 실내 인테리어가 눈이 휘둥그레져요. 저희가 인테리어는 이제 이태리 고대 건축물인 판테온 신전을 현대 방식으로 재해석했고요. 무엇보다도 이제 손님들한테 신전에서 식사하시는 듯한 느낌을 선사해드리고 싶어가지고 이 인테리어로 하게 되었습니다. 성게알 란 파스타랑 로제 파스타 준비해드리겠습니다. 프로보보 준비해드리겠습니다. 분위기야 맛!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아야 SNS 맛집이라 할 수 있는데 과연 음식 맛은 어떨지? 맛보기 전에 인증샷부터 좀 찍고요. 드디어 시식 시간! 직원분이 파스타를 직접 비벼주는 황송한 서비스까지. 벌써 맛있어. 야, 이 첫 번째로는 우리 훈남 직원이 아주 사랑으로 비벼준 이 성게알 파스타 양껏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고소해요. 어쩜 좋아. 그 성게알의 그 바다 내용과 이 버터의 이 고소한 풍미가 입안 가득 채우는 게 웬일이야. 이거 그냥 핫플이지만은 않아요. 음식까지 너무 맛있어요. 그래서인지 문을 연 지 3달 정도밖에 되지 않았는데도 음식 맛집, 사진 맛집으로 불리며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답니다. 여기 어떻게 알고 오셨어요? 저 인별하는데 검색해가지고 맛집 검색해가지고 왔어요. 근데 사진 찍기 되게 좋겠다 했는데 맛도 좋고 분위기도 좋고 다음에 또 오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 직접 와서 보니까 왜 이렇게 SNS에서 인기가 있고 핫한지 알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배도 채웠으니 사진도 좀 채워봤습니다. 사진 맛집답게 포토존까지 따로 마련되어 있더라고요. 배부르다 배불러. 배도 이제 빵빵하게 찼겠다. 지금 딱 또 해질 무렵이니까 광주 야경을 즐겨보면 좋을 것 같은데 명소가 또 어디 있을까? 여기지. 광주 야경 핫플이면 또 여기를 빼놓을 수가 없지. 여기 가야겠다. 야경 본다더니 웬 카페냐고요? 여긴 목적지가 아닌 경유지. 바로 이것, 피크닉 세트를 빌리러 왔는데요. 바구니에 매트, 음료, 간단한 디저트까지 핫플 가려면 이 정도 핫템은 챙겨야 한다고요.
짜자잔! 이곳이 바로 광주 야경 핫플! 도심 속의 힐링 공간, 바로 하늘마당입니다. 야, 이미 사람들 많이 이곳으로 모였네요. 해지기 전에 얼른 펴야겠다. 평일 오후인데도 이미 많은 분들이 피크닉을 즐기고 있었는데요. 딱 좋다. 감성, 아니고 갬성샷부터 찍고 실시간 업로드까지 했다면 한 줄의 시도 못 쓰고 있을 때 길을 잘못 든 지금까지 보지 못한 새 한 마리. 지금까지 누리지 못한 여유. 행복해. 좀 외롭긴 했지만 오랜만에 여유 넘치는 시간을 즐겨봤는데요. 여유를 넘어 나태의 경지에 이른 분들도 있더라고요. 이분들 아주 제 집 안방이요. 그럼 저도 한번 엎드려 보도록 하죠. 아니요, 어디에서 오셨어요? 저는 인천에서 살아요. 인천이요? 와, 멀리서 오셨네? 어쩐 일로 오신 거예요? 여자친구가 광주 살아서. 야, 장거리 연애 커플. 오늘의 이 느낌. 네. 해시태그 뭐라고 달고 싶으세요? 샵! 오늘 샵! 데이트. 샵! 성공적. 여러분, 오늘 하루 SNS 속 감성으로 가득 채워봤던 하루였는데 어떻게 즐거우셨나요? 해시태그와 이 검색어만 있다면 그 누구나 가능한 SNS 여행. 여러분, 지금 여러분 머릿속에 떠올리는 검색어는 무엇인가요? 떠나봅시다. 머릿속에 떠오르는 검색어가 있다면 지금 바로 검색해보세요. 그리고 떠나보세요. 그 순간 이미 당신도 SNS 여행자. 네, SNS 검색을 통해 찾아가는 광주 여행 잘 만나봤습니다. 해시태그 검색만으로 맛집이면 맛집, 체험이면 체험까지 다 찾아볼 수 있는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준비 없이 갑자기 즉흥적으로 여행을 가게 되더라도요, SNS 검색만으로도 멋지고 알찬 여행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컬러마을부터 하늘마당 야경까지 보고 왔습니다. 이번에는 당진 한진폭으로 가볼까 하는데요. 이곳에도 핫플레이스가 생겼다고 합니다. 네, 서해바다의 아름다운 풍경을요, 좀 더 가까이서 즐길 수 있는 해변 산책로, 그리고 전망대가 생겼다고 하거든요. 또 왕매실 축제까지 열렸다고 하니까요. 볼거리 가득한 당진으로 지금 함께 가볼까요? 날 따라와요. 날 따라와. 다 같이 날 따라와요. 여러분, 날 따라와요. 좋아요. 충남 당진시 송화급에 자리한 한진포구. 내륙의 산과 서해바다가 조화로운 충남 당진의 한적한 포구로 아름다운 풍경이 펼쳐지는 곳입니다. 이곳에 새로운 명소가 조성됐다는데요. 시원해. 역시 당진하면 바다를 빼놓을 수가 없지. 마음까지 시원한 기분 들고 너무 좋은데요? 가슴이 뻥 뚫리시죠? 네, 바다가요 보고 있으니까요 정말 탁 트인 게 가슴이 진짜 뻥 뚫리는 것 같아요. 시원하시죠? 네, 그러니까요. 잘 오셨어요. 이곳에 새로운 바닷길이 조성이 됐습니다. 바다에 잠깐만, 길이 생겼다고요? 바로 여기입니다. 자, 보세요. 바닷길이 쭉 열렸습니다. 바닷가를 따라 길게 이어진 길, 바로 한진포구의 새로운 명소 해변 산책로입니다. 해안을 따라 215m의 데크길이 조성되면서 연안을 자유롭게 이용하고 해안을 보호하는 친수 공간으로 새롭게 탄생했다고 하는데요. 넓은 바다와 서해대교가 같이 있고요. 뒤에 한진공원이 멋있게 펼쳐져 있습니다. 힐링을 하기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딱인 것 같아요. 예. 이 나무 데크길을 그럼 언제 만드신 거예요? 저희가 2년 동안 공사를 해서 지난 5월에 전체적으로 준공을 했습니다. 앞으로 계속 이어갈 계획입니다. 해변 산책로에는 주변 경관을 감상할 수 있는 곳도 마련돼 있었는데요. 잠깐만, 저기 뭐 이렇게 있네요? 전망대인가? 그렇죠. 전망대입니다. 와, 가슴이 뻥 뚫리시죠? 진짜 이 위에 오르니까 또 다른데요? 시원하십니다. 전망이 좋습니다. 바다 위에 세워진 전망대. 마치 배를 타고 바다 한가운데로 나간 기분이었는데요.
한진포구의 풍경과 함께 서해대교의 웅장한 모습까지 한눈에 담을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정말 멋지죠? 전망대 하면 흔히 떠올리는 그런 건물과는 또 다른 것 같은 게요. 뭔가 멋진 건축 작품 같아요. 이곳은 한옥처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높이가 20m 정도 돼 있고요. 지금처럼 밀물때 아침 7시나 오후 2시 사이에 오시면은 바닷물이 꽉 차서 너무 경관이 좋습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경관도 보시고 이곳 전망대에서 사람들과 시야를 넓히면서 볼 수 있는 그런 전망대 공간이 되겠습니다. 해변 산책로 난간에는 조명을 설치해서 야경도 일품이라는데요. 서해대교의 멋진 야경도 감상할 수 있어서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온다고 합니다. 아니 그나저나 이 충남 당진에 굉장히 초록초록한 보약이 있다고 해서 왔거든요. 어디로 가면 볼 수 있어요? 당진에는 초록 매실이 너무 탱글탱글하게 자라고 있어서 지금 축제가 열리고 있습니다. 축제가 열려요? 예. 순성면으로 가시면은 보실 수가 있습니다. 얼른 가보세요. 얼른 그럼 가볼까요? 예, 가보시죠. 같이 가시죠. 예, 갑시다. 초록색 보약, 탱글탱글한 매실을 찾아 도착한 곳은 바로 충남 당진시 순성면입니다. 한창 축제가 열리고 있었는데요. 여기가 축제장이 맞네요. 맞아. 지금 사람들도 많고요.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은데 뭐부터 해봐야 되나? 저기 가볼까? 왕매실을 재배한 농민들이 마련한 축제. 마침 개막식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지금부터 제10회 순성 왕매실 축제 개막을 선언합니다. 매실 축제에 왔으니까 먼저 매실부터 따러 가야겠죠? 한번 가보실까요? 축제장 바로 옆에는 매실밭이 자리하고 있었는데요. 당진시 순성면의 특산물인 왕매실이 가지마다 탱글탱글한 모습으로 열려 있었습니다. 잠깐만, 감독님. 요거 매실 보니까 갑자기 막 떠오르는 게 있는데요? 바로 유명한 광고. 난 네가 좋아. 널 깨물어 주고 싶어. 이 정도면 광고 찍을만 하겠죠? 이제 본격적으로 매실을 수확할 차례인데요. 초록색 보약이 주렁주렁 열린 매실나무에서 왕매실을 톡톡 따는 기분. 정말 건강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다른 데보다 여기 매실이 유명한 이유가 뭐예요? 일기가 이거 낮아서 단단한 거예요. 그 모든 과실이 추운 뒤 과실이 단단하고 맛이 더 좋아요. 전국에서 우리 조합만큼 가지고 있는 조합은 없어요. 이야, 그만큼 매실을 많이 오랫동안 잘 가꿔온 마을인 거잖아요. 그렇죠. 예. 축제장에선 순성면의 왕매실을 활용한 다양한 체험이 펼쳐졌는데요. 안녕하세요. 매실 왔어요. 매실. 일단 매실을 가져오기는 했는데 여러 가지 좀 만들어 보고 싶거든요. 예, 지금 저희가 여기서 매실청 담기 체험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지금 준비된 게 뭐예요? 지금 매실과 설탕이 1:1 같은 양을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같은 양을 이 용기에다 넣고 하시면서 체험을 저희가 할 수가 있는 거죠. 저도 매실청 담기 도전! 자, 여기 매실에다가 이제 설탕이 들어갑니다. 설탕까지. 매실청을 담글 땐 주로 흰 설탕을 쓰는데요. 매실이 푹 잠기게 넣고 비는 공간이 없도록 흔들어주는 것도 잊지 마세요. 여기 스티커에다가 이름과 날짜를 적어서 여기 옆으로 붙여주세요. 이름을 써서 붙이니 왠지 뿌듯했는데요. 담근 날짜를 써놓으면 나중에 얼마나 숙성이 됐는지 쉽게 알아볼 수 있겠죠? 이렇게 담그고 언제까지 담궈놔야 돼요? 저희가 안내드리는 거는 1년 후에 분리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김치를 담는다든지 음식을 조림이라든지 아니면 볶음 요리에도 고기 볶음 요리에도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설탕 대신에요. 그렇죠. 물을 섞어서 음료로 활용하는 매실청. 저도 한번 맛을 보기로 했는데요. 일단 달콤하고 새콤한 매실 향에 기분이 상큼해지더라고요. 아유, 좋다. 맛있으시죠?
아니 상큼하고 아주 달콤한데 이상하게 여름에 진짜 좀 시원하게 음료로 먹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아이들도 많이 좋아해요. 특유의 그런 청량한 느낌이 매실의 매력인 것 같아요. 먹어보니까 딱 알겠네. 네네. 이거 뭐지? 여기 매실 담금주 체험 부스가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니 제가 방금 매실청은 담가봤는데 이 담금주는 또 달라요? 저희는 이제 매실에다가 증류주만 넣어서 담금주를 만들고 있거든요. 저희가 이제 직접 소주도 만들고 있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35도짜리 증류주를 2리터 준비했고요. 그리고 매실은 1kg만 있으면 되거든요. 매실주 담그는 방법도 간단합니다. 매실을 씻어서 물기를 제거한 후 다듬어서 증류주 안에 넣으면 끝! 반응지 구역이나 그늘에다가 이제 뚜껑을 덮고 보관, 이제 1년 이상 보관시키면 되거든요. 그 담금주. 잘 숙성된 매실 담금주의 맛은 또 어떨지 궁금했는데요. 우선 향이 진하게 퍼져 나왔습니다. 달콤달콤 맛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것 때문에 이게 좋은 거예요? 소화 촉진이 많이 좋거든요, 이 매실이. 그래서 예전에도 막 이제 사람들이 배탈 났을 때 매실에다 많이 타서 먹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이제 좋은 효과를 뽑아내는 역할을 합니다. 왕매실을 찾아 순성해온 관람객들. 매실 수확철을 맞아 크고 단단하게 여문 왕매실을 찾는 분들이 전국에서 찾아온다고 합니다. 매실 장아찌도 담그고 매실 그 주도 담그고 해가지고 아주 너무 잘 쓰고 잘 먹고 이웃 사람들하고 다 나눠 먹고 있어요. 초록색 보약 매실 드시고 건강하세요. 당진 한진포구엔 경치 좋은 바닷길이 새롭게 열리고 순성면은 매실나무마다 매실이 주렁주렁 열렸습니다. 건강한 맛을 자랑하는 초록색 보약 매실 찾아 당진으로 떠나보세요. 네, 전국시대 함께하고 계십니다. 요즘 도심재생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한때는 도시의 중심이었지만 인구가 줄고 침체기를 걷고 있는 지역들이 있다고 합니다. 이곳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많은 시도가 이뤄지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중 하나가 바로 골목골목에 새로운 문화를 입히고 젊은 층이 찾아올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드는 건데요. 강릉 명주동에 이런 새로운 변화가 시작됐다고 합니다. 네, 옛 모습을 지키면서 새로움을 불어넣어서 이 찾아가고 싶은 골목 여행 코스가 되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정겨운 삶의 풍경을 만나는 골목 여행. 이번엔 최희선 리포터가 골목에 떴습니다. 오늘 제가 찾아온 곳은 강릉시 명주동인데요. 이곳에 오면 과거로 여행을 떠날 수 있다고 합니다. 강릉의 옛 풍경이 묻어있는 명주동 골목길 여행. 지금부터 함께 떠나보실까요? 명주동은 고려시대부터 1000년 동안 강릉의 도심으로 자리해왔습니다. 시청과 우체국 등 주요 기관이 자리해 있던 것도 명주동이었죠. 시청이 자리를 옮기면서 도심 공동화가 시작되고 침체기가 찾아왔는데요. 마을을 살리기 위해 주민들이 힘을 모은 결과 지금은 문화의 중심지이자 여행 명소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시나미 명주, 뭘까요? 시나미 명주라는 표지판이 보였는데요. 시나미 명주는 무슨 뜻인가요? 시나미는 강릉 사투리로 천천히란 뜻으로 동네 어르신들이 만들어 놓은 이름입니다. 시나미, 천천히 우리 동네를 구경하라고. 그렇게 해서 만든 게 시나미입니다. 명주동 토박이 해설사가 들려주는 마을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며 시나미 명주를 만나볼까요? 오, 저 강릉 사람인데 여기는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이 골목은. 여기에 여성들이 많이 못 왔어요. 어둡고 범죄가 있고 이렇게 무서워서 못 왔는데 요렇게 담이 없어지면서 개발이 되면서 많은 사람이 와갈 수 있는 관광지가 된 거죠. 어둡고 낙후된 골목은 이제 밝고 즐거운 놀이터가 됐습니다. 동네 사랑방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는 건 저마다 독특한 개성을 가진 카페들. 한옥과 염색 공장 등 오래된 건물을 허물지 않고 그대로 활용한 카페에는
명주동 풍경을 지키기 위한 고민이 엿보이고요. 아기자기한 소품들도 가득해 여유롭게 시간을 보내기 안성맞춤이죠. 희선 씨는 시나미 명주를 어떻게 즐기고 있을까요? 마이크 앞에선 최희선 리포터 단독 공연인가요? 제가 방금 전에 보니까 골목 사진도 많이 찍으시고 하시던데 여기 명주동 골목길 어떠세요? 처음 와봤는데요. 너무 좋아요. 근데 강릉에 이런 골목이 있었다는 게 저도 처음 알았거든요. 근데 오늘 골목길을 오면서 보니까 와, 강릉에 이런 좋은 모습이 있는데 강릉 분들 과연 아실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너무 좋네요. 골목마다 많은 이야기를 전하는 명주동. 보물찾기 하듯 부지런히 골목길을 걸어보는데요. 이번엔 어디로 가볼까요? 우와, 우리 할머니 집 같아. 강릉에 이런 곳이 있었나요? 지금 이렇게 다 이제 바뀌고 있고 옛날 아날로그 같은 방식의 우리 어렸을 때 모습 너무 정겹고 좋지 않습니까? 네, 우와, 이 텐마루 한 10년 만에 앉아보는 것 같습니다. 이곳은 가정집을 리모델링해 만든 카페. 시골 할머니 댁에 놀러온 듯 따뜻한 추억 속에 빠져드는데요. 팻마루는 언제든 찾아와 쉬어가라며 널찍한 품을 내어주고 크고 작은 화분마다 주인의 정성스런 손길이 배어있네요. 그런데 여기에 그림들이 그려져 있는데 이곳은 어떤 곳인가요? 여기는 우리 동네 유명한 이만혁 거리입니다. 이만혁 선생님은 강릉을 대표하는 사람으로 자기 이 동네 출신으로 해서 여기에다 전시장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걸으면서 구경할 수 있게끔. 보통 보시면 다 가족하고 동물들을 주제로 찍어서 우리 동네에 어울리지 않나, 가족들을 중요시하다 보니까. 경강로 2021번 길 임만혁 갤러리 로드. 벽화와 조형물이 일상을 멋진 예술 공간으로 탈바꿈시켰습니다. 명주동 골목길 투어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요즘 젊은 친구들이 아주 좋아할 만한 특별한 체험거리도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체험거리가 있을지 궁금한데요. 익숙한 풍경 속에 담아내는 색다른 골목 이야기. 이분들은 어디서 온 걸까요? 아버님 더 웃으세요. 하나, 둘, 셋. 우리가 살던 그는 추억거리 같은 것 같아요. 추억의 거리 같아요. 그래서 다시 또 그 옛날로 그 벚꽃풍으로 돌아가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제가 방금 전에 뵀던 분들이 근현대 의상을 입고 있었거든요. 저도 오늘 명주동 골목길에서 인생사진 한번 건져볼까 합니다. 함께 가시죠. 1930년대 벚꽃 패션부터 옛 교복까지 명주동 골목에 어울리는 의상을 입어볼 수 있는데요. 어떻게 변신할까요? 흘러간 고향길에서 즐겁게 놀던 그 옛날이여 고요한 달빛에 젖어 정답게 속삭이더만 그대는 그대로 가는 여기 명주동은 여기 조선시대 유적을 비롯해서 여기 적산가옥, 근현대 건물들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이 골목을 따라서 걸으면 되게 예쁜 곳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여행자분들이 오시면 이제 카페를 간다거나 이렇게 한정된 공간에 가시잖아요. 그래서 이 동네를 조금 더 여유롭게 누리고 이 근현대 의상을 통해서 골목 곳곳에서 추억을 좀 쌓으시라고 준비를 했고 요즘 젊은 친구들이 이제 트렌드에 맞게 그 근현대 의상이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레트로 감성 가득한 카페에서 커피 한 잔의 여유까지 옛 풍경을 그대로 간직한 명주동 골목은 특별한 추억을 선사합니다. 명주동 골목 여행 어떠셨나요? 저는 오늘 이곳에서 인생사진도 찍고 그리고 옛 명주 이야기도 들으면서 아주 즐거운 시간이었는데요. 여러분도 시나미 명주에서 즐거운 추억 만들어-보세요. 강변 배를 띄워 흘러를 갈 때
네, 시나미 명주로 골목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시나미가 강릉 사투리로 천천히라는 뜻이었네요. 정말 이름처럼 천천히 오래 머물고 싶은 쉬어가기 딱 좋은 여행길이었습니다. 네, 골목마다 볼거리가 참 많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한옥이나 공장 같은 옛 건물을 활용한 이색 카페들이 많이 있어서 아마 새로운 명소로 자리 잡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전국시대 이번에는요, 신비롭고 아름다운 자연과 함께하는 여행을 떠나볼까 합니다. 충북에서 반딧불 곤충축제가 열렸다고 하거든요. 즐거움 가득했던 현장으로 지금 함께 가보시죠. 어두운 곳을 찾아가 빛을 안겨주는 보석 같은 존재가 있으니 그 이름 반딧불이입니다. 반딧불 보니까 자연의 소중함도 느끼고 너무 신기하고 너무 새롭고 너무 좋았어요. 청정한 곳에 사는 반딧불이와 친구가 되고 다양한 곤충들과 소소한 즐거움을 나눌 수 있는 곳으로 함께 가보시죠. 농업으로 충북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고 있는 충북농업기술원. 해마다 이곳에선 아름다운 초여름날의 추억을 선사해주는 축제의 한마당이 펼쳐지는데요. 곤충의 무한가치, 그 다양성이 취하다라는 주제로 올해도 많은 관심을 모았습니다. 국민들이 모두 다 함께 참여하는 축제가 되었으면 하고요. 이 축제를 통해서 우리 충북의 곤충 산업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곤충 축제의 흥미를 느끼는 아이들이 가족들과 함께 축제장에 모여들기 시작하는데요. 이번 축제의 첫 주인공들, 사료곤충부터 애완곤충, 식용곤충까지 아이들은 어느새 곤충과 친구가 되어 만져보고 살펴보고 호기심 천국이 따로 없습니다. 딱딱해요. 간질간질하고 싶어. 자칫 낯설고 무서울 수도 있는 곤충을 친근하게 느낄 수 있도록 다양한 전시 부스가 마련되어 있는데요. 장수 풍뎅이들의 줄타기 경주를 응원하면서 아이들은 곤충과 한 뼘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장수 풍뎅이 실제로 본 적 있어요? 없어요. 만지고 있는데 실제로 만지고 보니까 어때요? 조금 따가워요. 따갑지만 무섭진 않아요? 네. 재밌었어요. 빠르니까 신기해요. 이곳은 퓨처푸드 곤충 부스. 대체식품으로 떠오른 곤충 식품들을 선보이는 곳입니다. 그냥 돈가스랑 똑같아요. 알고 먹으면 좀 그런데 모르고 먹으면 맛있어요. 그래요? 어머니 한번 드셔보세요. 아니에요. 아니요, 못 드시겠어요? 아버님. 난 못 먹을 거예요. 아이도 먹는데. 네, 아이도 이건 또 뭐죠? 눈으로 보기엔 썩 먹음직스러워 보이지 않는데요. 맛있게. 뭐예요? 곤충 과자. 먹어봐요. 어때요? 맛이 어때요? 저걸 김말에서 만들어 놓은 고소해요. 고소해요? 이거 곤충인 건 알고 있어요? 10마리 먹어봐요. 10마리. 아무렇지도 않아요? 곤충 체험 여러 가지 할 수 있는데 아이들이 좀 거부감도 느끼고 좀 그럴 줄 알았는데 뭐 만지기도 하고 먹기도 하고 의외로 또 잘 먹고 그런 게 좀 참 의외인 것 같고 애들 좋아하니까 참 좋네요. 곤충 축제라고 곤충만 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축제 분위기를 띄우는 공연들이 이어지는데요. 아이들 눈높이에 맞는 인형극은 함께 온 가족들의 마음까지 사로잡았습니다. 곤충 페인팅 체험을 위해 기다리는 것도 지치지 않는 즐거움입니다. 손과 얼굴, 마음에 드는 곳에 귀여운 곤충을 그려놓은 아이들. 만족스러운 표정이죠? 와, 꼬리에 반짝반짝. 원래 곤충은 살짝 무서워했는데 이렇게 몸에 좀 해보니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재밌고. 저희 처음 와봤는데 일단 여기 녹음이 너무 좋고 살랑살랑 바람도 불고 나비도 보고 왔는데 일단 밤에 반딧불이 축제도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아이들도 너무 좋아하고 저희도 너무 좋습니다. 너무 행복합니다. 이곳에선 개성 만점 곤충들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직접 선택한 곤충 의상을 입고 변신 중인 아이들. 포토존으로 옮겨와 멋진 포즈와 표정으로 자신을 뽐내는데요. 사진 컨테스트 출품을 위해 최상의 모습으로 찰칵! 어느 초여름의 하루를 특별한 추억으로 남겨봅니다. 컨셉이 뭐예요? 나비예요.
아이가 나비 옷을 입으니까 아이가 진짜 나비가 된 것 같아 너무 기분이 좋고요. 나비 옷을 입으니까 곤충을 더 좋아하게 될 것 같아요. 축제장에 어둠이 내려앉고 반딧불이 곤충축제의 하이라이트를 즐길 시간. 호기심 가득한 아이들이 반딧불이를 만나기 위해 모여들고 있었습니다. 나도. 반딧불이 본 적 있어요? 아니요. 이제 곧 볼 건데 어때요 기분이? 좋아요. 기대돼요? 네. 드디어 반딧불이를 보러 가는 길. 들어가십시오. 어두우니까 발 조심하시고요. 안 보여. 어둠 속 설레는 발걸음을 옮깁니다. 이쪽으로 가시면 반딧불이 보실 수 있으세요? 너무 예쁘다. 사람들이 사랑하는 곤충 가운데 하나인 반딧불이. 그 옛날엔 반딧불이를 잡아 어두운 밤에 책을 읽었다고 할 정도였는데 오늘날 환경오염으로 많은 종의 반딧불이를 볼 수 없어 아쉬운 마음입니다. 국내에는 쉽게 볼 수 있는 게 3종 정도가 있습니다. 6월에 발생하는 그 파파리 반딧불이와 애반딧불이가 있고요. 늦가을쯤에 늦가을 9월이나 10월쯤 발생하는 늦반딧불이가 있습니다. 우리 6월에 그 반딧불이 축제를 진행하고 있는데 6월에 반딧불이 축제하는 것은 저희들은 애반딧불이를 가지고 반딧불이 축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작은 몸으로 영롱한 빛을 뿜어내는 반딧불이. 유유히 날며 빛을 내는 반딧불이를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참 황홀한 경험입니다. 신기했어요. 평상시에 저희들이 굉장히 좀 꺼려했던 곤충들이 많았었는데 오늘 보니까 가까이 할 수 있고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으니까 너무 좋았고요. 오늘 그 도시에 살다 보니까 이런 반딧불 볼 기회가 많이 없었는데 오늘 애기하고 가족들하고 같이 나와서 반딧불 보니까 뭐 자연의 소중함도 느끼고 모처럼만의 날씨도 좋고 해서 정말 좋은 축제였던 것 같습니다. 반딧불이를 앞으로 좀 더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서 남녀노소 누구나 그 자연에 와서 즐길 수 있도록 그 가치를 더욱더 잘 만들어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른들에겐 추억을 회상케 해주고 아이들에겐 추억을 선사해준 반딧불 곤충축제. 작고 소중한 곤충들과 친구가 되고 신비한 경험으로 남은 초여름날의 특별한 향연. 벌써부터 내년 축제가 기다려집니다. 네, 반딧불 곤충축제 잘 만나봤습니다. 평소에 접하기 힘든 곤충이란데 우리 친구들 겁내지 않고 정말 쉽게 친해지는 모습이 보기가 좋았습니다. 네, 특히 곤충 푸드존이 인기였다고 하는데요. 어른들은 쉽게 먹지 못하는 곤충도 우리 아이들은 잘 먹는 거 보셨죠? 확실히 아이들은 선입견도 없고 도전 정신도 매우 큰 것 같습니다. 네, 다양한 체험거리가 있어서 우리 아이들과 함께하기에 정말 좋은 축제가 아니었나 싶었습니다. 내년에도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충북 반딧불 곤충축제까지 오늘 전국시대가 준비한 소식 모두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한 첫날 어떠셨는지 모르겠어요. 앞으로 더 즐겁게 친근하게 다가갈 테니까요.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더 재밌고 알찬 소식들 챙겨서 내일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편안한 저녁밤 보내세요. 안녕.